불러들여 천륜을 지키는 것도 불법입니까? 태배는 정녕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여, 나는 아픈 사람을 돌보았고 죽은 사람을 돌보았습니다만 불행히도 마지막 길을 갑니다. 신은 언제나 이 인간의 오만을 경계하지. 오만한 자의 후원 장담은 슬픔을 만들고 비로소 늙어서야 현명해지는 것. 인간은 정해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불행을 이기는 지혜야말로 최고의 행복.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의 간호행정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년차 간호사고요. 스스로 출연하면서 극중 안티고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간호 업무의 한계에 모호성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신체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돌봄이 요구될 때가 있고 이를 실천하고 즉각적으로 요구를 해결하기에는 법과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안티고네가 회원에 거듭해서 인간다운 돌봄을 행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고요. 또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인간다운 죽음을 돌보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상과 코로나 현장에서 애쓰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부활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당당함은 인간을 돌보는 간호 전문직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용기도 표현되기도 하고 간호의 정체성을 목소리로 드러내는 모습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간호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보아야 할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간호 서비스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에 대해 혁신과 변화의 소리를 함께 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호사 안티고네 크로스 부분의 감정이입이 특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삶과 죽음의 현실에서 의료 전문직의 질 높은 간호와 돌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함이 안티고네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생명의 탄생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인 은총까지 사랑과 존중, 평안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담아 제대로 된 간호를 수행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피드백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간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간호의 질은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는 오롯이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경력 있는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환자 안전과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판단과 수행을 할 수 있음이 자명한데 수명된 간호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간호 현장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좀 관리자로서 또 감정을 쏟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신규 간호사를 위한 NRP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신규 간호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잘 적응하면서 동료 간호사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환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적용이 되었거든요. 법과 제도가 우선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간호 현장에서 간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안티고네 국민안전회에 제가 공연한 출연자로서 안티고네의 외침을 통해서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고 13년 차 장을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중증 환자를 간호하다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던 70대 여자 환자분 생각이 나는데요. 격리병실 들어오실 때는 이게 뭐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냐, 여기 계속 이러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침대밖에 한 번은 좀 나가보고 싶다. 지금 오빠다라고 붙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대에서 이제 힘차를 옮겨 태워주고 그리고 이제 병실 안에 병실이 좁긴 하지만 이제 환기를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환자분이 푹 주무시는 거를 보았고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 저 환자라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 그런 연민 공감이 마음이 바탕이 돼요. 5년 동안에 인종에 관한 글을 쓰자면서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아요. 직접 뵙지도 못하고 2년 만에 아버님을 뵀는데 휴식통 뛰기로만 이제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무료를 하시던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 저희가 같이 약간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이제 아기를 낳고 코로나에 걸리셨던 걷고 나서 젊으신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 한 달 동안 치료받다가 이제 끝내 하늘나라로 가시던 날에 남편분께서 이제 남은 아기 이름을 웃으면서 이렇게 흔들겨 오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모든 이제 상황에서 사실 이제 처음부터 환자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저희 간호사였지 않나 그동안 외부 세계와는 아예 단절된 채 일종의 순간에도 되게 고통받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간호의 가치는 내 환자를 넘어서 환자의 가족까지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인간 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치료적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간호사는 간호를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많은 간호사들이 쓰게 되고 조금 더 간호당 간호를 하자 할 수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의 이른당 환자들 법제가 마련되고 혼자된 간호사가 인상을 떠나지 않도록 서울 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간호법이 제정돼서 간호다운 간호를 인간다운 상과 주동이 책임지는 간호 전문책으로 코로나에서 국가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17년차 받은 수천역대학 부천병원 간호사 경명입니다. 2020년 겨울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무렵에 저 또한 그때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차출되어서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발병되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많은 국민분들과 선후배님들이 계셨기에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꾸려진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몸에 맞지 않는 PAPR과 레벨 D 착용에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감염 지침들로 인해서 날마다 어렵고 또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응하고 또 적응했었습니다. 일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간호사들은 뭐든 안 돼도 되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들 같았어요. 그에 따른 대체인력은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 속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 상황에도 간호사들은 몸이 아파도 보통 출근을 했습니다.
한교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의료 직군들이 계시지만 그중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의료의 보조나 주사 등의 투약만을 하는 사람이 아닌 환자의 치유 과정을 전반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치유 과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필요한 각 조직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많을 뿐더러 우리가 일하고 있는 범위에 비해서 우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간호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건강 향상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중환자가 하고 있는 국립질환병원 감염증환자실 간호사 이승현입니다. 저는 매번 환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중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았기 때문에 바쁜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쁜데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 때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저는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간호해 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치료받아서 꼭 퇴원해서 보답하러 올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조금 더 세심하고 완벽하게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를 하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희생하는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정한 대치 수준의 관계 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밥 먹을 시간, 화장시간 시간까지 줄여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건강 문제와 충분하게 환자를 간호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타 직종에 비해 사직률 간호사 한 명당 더 많은 환자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되며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의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을 9점으로 정하고 있고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실제 환자 사망률이 12% 감소하고 간호사들의 위생관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코로나의 반복적인 대유행과 장기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소진을 겪는 간호사가 많았습니다. 멀어지는 소진과 피부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발맞춰 간호사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교육수 증가 능력에 맞게 효과적으로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환경 내서 제대로 된 환자 간호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고민되어야 하고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